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3대 의문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3대 조작, 3대 의혹이 있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3기 신도시. 자, 이 3기 신도시가 있죠. 그리고 공공개발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 이게 의문의 실체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 해당 입주민들 매매 호가 조작이죠. 이건 뭐 따로 설명드리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 건데, 지금 아파트가 한 8억 5천 정도예요. 9억도 돌파하지 않는 아파트가 호가는 13억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호가 장난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네, 이게 조작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조작입니까? 중간에 없죠. 이 가격 사이에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갭이라고 했습니다. 갭. 시세에는 갭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갭은 매꾸입니다. 매꾸죠. 그러면은 만약에 8억 5천에 실거래가 되는 부분이 13억에 거래됐다 그러면은 원위치 한다는 얘기죠. 근데 원위치 하지 않는 갭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문 용어로 아일랜드 갭이라고 합니다. 아일랜드 갭. 아일랜드 갭은 메꾸지가 않습니다. 아일랜드 갭이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네. 시세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점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점프를 하면서 바로 쭉 올라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추세가 트렌드가 아주 강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게 상승 초반기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무슨 뭐 조정지역이 해제되거나 큰 이슈가 나올 때, 그래서 추세가 상승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때 초반부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일랜드 갭이죠. 그러면 아일랜드 이렇게 갭이 나타나서 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메꾸지 않고 쭉 따라 올라간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 갭이 나타났을 때는 아일랜드 갭으로 다시 가격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호가를 가지고 8억 5천 갖고 13억 올려놨다. 그럼 누군가는 호구가 돼서 13억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가격은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갭은 메꾸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로 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니까. 세 번째는 리모델링 증축 조작입니다. 이게 사기예요, 사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 증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특히 공무원들,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만약에 증축을 해서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무원이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고, 서울 아파트 보시기 바랍니다. 공급이 충분하다고 했죠. 네, 서울 아파트는 공급이 충분하다. 그래서 아파트 팔아라 그랬습니다. 팔기 위해 주겠다. 자, 그런데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년 48,000 가구가 신규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예, 이게 멸실되는 가구들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연식이 오래되면은 새 아파트를 계속 이걸 체인지하기를 원합니다. 갈아타기를 원하죠. 그런데 공급을 다 막아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2024년 보시면은 48,000구에서 33,400가구가 늘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10분의 1이 아니고, 네, 10분의 1을 초과된 부분만큼의 공급이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공급을 대충 보시면은, 정상 가격이 한 7%밖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네, 2030년까지 지속된다.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2024년부터는 공급 절벽에 놉니다. 입주 물량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순간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1대 도시, 2대 도시는 공급이 완전히 2023년, 2024년부터 2030년까지는 공급이 멸종하는 시기가 오고, 그리고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세종. 네, 세종은 시세가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랬죠. 제가 몇 번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올해 초부터. 네, 여기서는 공급 과잉이 나타나는 도시가 세종입니다. 그리고 세종뿐만이 아니고 두 개 도시가 있죠. 대구. 그래서 세종과 대구는 제가 탈출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올 초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타납니다. 세종은 계속 시세가 하락하고 있고, 또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 곳, 정체되고 있는 곳이 대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정권 4년에서 5년, 지금 4년 차죠. 4년 차 동안 현 정권에서 만들어낸 공급은 임대주택 1278가구가 전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분양받는 뭐 원밸리라든가 이런 아파트들, 지금 공급된 아파트는 이전 정권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아파트들이고, 그리고 지금 현 정권이 들어와서 추진되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냥 주택이 아니에요. 공급주택이 아닙니다. 임대주택
1278가구가 4년 동안 만들어낸 현 정권의 업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답니다. 없어요. 이거 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4년대부터는 완전히 멸종됩니다. 실종하게 된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매매 전세값 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죠. 다시 원위치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지금 이제 풍기 현상까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개같이 있어가지고 잠깐 헷갈리네요. 심상치 않은 수도권 집값. 근데 웃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벌써 10% 넘는 곳이 수두룩하죠. 여러분들 상기 신도시 보세요. 뭐 3만 가구 뭐 짓고 뭐 몇만 가구 짓고. 자, 공급이 어디서 나옵니까? 서울에 땅이 없으니까 상기 신도시 만든다고 해요. 수도권. 자, 이거 공급 폭탄 만들어낸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수도권이 올라갑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 공급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기 신도시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언급해 드렸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왜 없습니까? 이게 토지 보상 방식이죠. 토지 보상. 이거는 토지를 보상받았고 매입해서 쓰는 아파트를 짓는 방식인데, 여기서 결정타가 무엇입니까? 왜 안 되냐? 이게 뭡니까? 공시지가 현실화입니다. 이 답이 하나예요. 공시지가 현실화입니다. 이게 현실화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공시지가 현실을 언제까지 계속한다 그랬습니까? 매년 공시지가 올린다고 했죠. 이거를 2030년까지. 그러니까 이 토지 보상을 받았고 토지를 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토지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냥 매년 공시지가 올린대요. 2030년까지.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보상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까? 2030년 돼서 보상을 받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030년까지는 이거는 어땠습니까? 토지 확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는 토지 확보가 불가능하답니다.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토지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올해 7월부터 네, 그래서 지금 뭐 일단 분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분양이 본 분양이 아닙니다. 본 계약이 아니에요. 미리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거는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 사전 청약이 본 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전 청약을 받아놓은 사람들이 이 청약을 받아놓고 안심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여기서 본 청약이라던 부분은 2030년이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9년 동안 어떻게 했을 겁니까? 사전 청약이 당첨된 사람들은 다른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불신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수도권 집값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서울에는 공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이 보금자리를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 가만 보니까 수도권 상기 신도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문의 첫 번째, 지금 조작의 첫 번째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이 지금 맹렬하게 올라가고 벌써 뭐 10% 올라가는 곳이 수두룩하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공개발이죠.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이게 공공개발이에요. 공공개발. 공공주택은 공공개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공공개발이. 왜? 처음에 동의율이 지금 60% 넘어가는 곳이 세 곳이 있죠. 은평, 뭐 증산 있어요. 당근을 주니까 너희들 뭐 수익률 30% 어떻게 되고 최대 뭐 당근을 줍니다. 너희들 보상 땅을 내놓으면은 뭐 입주도 할 수 있게끔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4개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나중에 다 어떻게 되냐? 지금 점포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개발입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인데 이게 주민동의 52% 넘어갔고 50%가 넘어가게 되면은 철회 요청이 50% 넘어가면 이게 무산이 됩니다. 왜 무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은평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지가 60% 이상 넘어간 곳, 은평, 증산 또 있죠. 몇 군데. 그리고 저 몇 군데 있습니다. 중동. 거기 있죠. 중동하고 또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게 5차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다 실패하고 3차례만 3군데에서 4군데만 지금 동의가 60% 넘어갔는데, 자, 여기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안 되는 이유가. 이게 공공개발이라는 겁니다. 공공개발. 사람들은 민간에서 만들어진 좋은 아파트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공공개발이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철회가 됩니다. 이게 수순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아파트를 지을 때 지금의 아파트는 콘크리트 강도가 100년을 넘어갑니다. 지금 아파트를 한 번 지었다 그러면은 100년 동안 이게 못 바꾼다는 겁니다. 근데 민간 개발이고 공공 개발인데 누가 여기서 지금 박수를 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낙후된 지역들, 그리고 빈곤가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도장을 다 찍어요. 조금 더 주겠다 그러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머리가 커집니다. 계산기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가 뭡니까? 네. 두 번째는 공공분양입니다. 이것도 또 공공 시리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공공분양. 민간 분양이 아니고 공공분양이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네.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을 30%. 누가요 이 아파트 살고 싶겠습니다. 다 지어놨다. 그래서 내가 소유권이 있어가지고 내가 분양받았어. 내 땅을 내주고 내가 분양받았고 내가 살려고 하는데 임대주택 30%야. 그러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다른 사람은 그 아파트 살고 싶겠습니까? 그 아파트 시세가 살아나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이 아파트는 어떻게 지어집니까? 닭장 아파트로 지어지죠. 결정적으로 이 아파트는 닭장입니다. 500% 용적률. 네, 아파트의 쾌적성이란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야말로 공공개발, 공공분양, 임대아파트, 닭장 시리즈로 연결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는 주민동의 50% 넘어가서 철회동에서 50% 넘어서 다 무산된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 3대 의문 중에 하나다. 3대 조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된다 그런 거. 희망 고문만 계속 불어넣는 거고 공급은 결론적으로는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정부는 태능에 대해서 공공주택 뭐 복합사업 추진하려고 하니까 주민들 반대가 너무 심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태능도 처음에는 박수 쳤습니다. 이거. 야, 우리도 여기서 이제 토지 갖고 있는 사람들, 토지 등 소유자, 야, 뭐 해보겠다. 우리 여기서 개발되니까 땅값도 오르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개발, 공공분양, 임대아파트, 그리고 닭장. 예, 4가지 시리즈가 딱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 반대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과천청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안 되는 거 다 무산돼 버리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 5년 동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5년 동안 만들어지는 공급은 임대 아파트예요. 이게 답니다. 1278가구 이게 답니다. 지금 분양받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전 정권에서 만들어진 공급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현 정권에서 만들어진 공급은 확정적으로 임대 아파트 1278가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어제죠. 어제 여러분들이 충격적인 사건을 봤습니다. 미국 마이애미주의 플로리다에 12층 아파트가 붕괴됐습니다. 여기 아파트는 5월달 11월 실거래가 보시면은 32억 6천만 원입니다. 하나로. 32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니까 뭐 싼 아파트가 아니에요. 네. 왜 싼 아파트가 아니야? 이거 비치프론트죠. 예, 모래사장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비치프론트 아파트가 굉장히 힙소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비치프론트 아파트는 굉장히 고가 아파트인데 뭐 LCT하고 부산에는 협진태양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역세권 있는 아파트하고 역세권의 비치프론트 초품 아파트는 협진태양 하나하고 그래서 이 비치프론트 아파트는 굉장히 희소한 입지이기 때문에 사실 좀 가격은 상당히 좀 있다. 근데 여기가 81년산에 만들어졌습니다. 81년.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내진 설계는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구조 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뭐 철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보강을 하려고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아파트가 붕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약 지반이죠. 그래서 연약 지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기초공사를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만 잘 만들어 놓으면 100층을 만들든 200층을 만들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건설사는 지반이 좋은 것보다는 연약 지반이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공사비가 저렴하게 들기 때문에 안반이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요즘에 워낙 이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81년산에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이제 붕괴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 붕괴되는 처참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붕괴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리모델링 있죠. 여기서 리모델링하는 단지들은 증축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를 조달하려고 합니다. 안 돼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증축이란 게. 왜? 증축을 해서 무너지게 되면은 마이애미 같은 경우 플로리다의 아파트처럼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다 감옥 가야 됩니다. 직장 잃고. 그 리스크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167가구가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167가구가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네. 10가구입니다. 10가구.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네, 선정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자, 성공하는 단계가 10%밖에 안 된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안 된다 된다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 나는 증축을 하지 않고 1대1로 네, 1대1로 여기서 리모델링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1대1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증축을 하게 되지 않으면은 재건축보다 이거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듭니다. 이 분담금이 더 커요. 뼈대 남기는 게 분담금이 더 큽니다.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이 동의율이 안 나오죠, 여기서는. 나중에 분담금 얼마 나온다, 이렇게 예상 분담금 나온다 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 여기서 안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 증축이 불가능한 아파트가 어디냐? 첫 번째가 연약 집안이죠. 집안이 약하면은 수직 증축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수평 증축을 하면 됩니다. 수평 증축. 수평 증축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했던 아파트, 뭐 용산구청이라든가 서초구청에 주택가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적률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주거지에 만약 300% 용적률이 있다면은 이런 아파트를 보시면은 200%예요. 200% 이내. 이런 아파트들만 수평 증축이 되고 용적률을 다 채운 아파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매립지 아파트는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증축이. 그래서 일부 어떤 매립지에 있는 아파트가 워낙 매립지는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립지에 있는 아파트가 자기들이 무슨 아파트 증축이 되는 것처럼 허위로 네, 확인되지 않는 사실 같은 경우를 뭐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조직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경찰 조사 다 들어갑니다. 그 올린 사람들 나중에 경찰 조사 다 받아가지고 다 처벌될 겁니다. 그게 지금 그 경찰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앞으로 계획을 찾고 있는 걸로 지금 뉴스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허위 내용을 자꾸 올려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올리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증축이란 부분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확인된 내용만 올려야 된다. 그리고 용적률을 채운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증축이 안 되죠. 불가합니다. 네, 절대 불가하다. 그래 보시고 증축이 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집안이 워낙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내진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뭐 내력벽 이런 부분들을 다 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희박하다라고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의문점 중에 이게 조작 중에 하나입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가 증축이 되는 것처럼 가장을 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뭐 카페라든가 이런 SNS 미디어를 통해 갖고 뭐 카페가 같죠. 이거를 조직적으로 글을 올리거나 사람들에게 네, 이거는 허위 그리고 이렇게 뭐 통정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태를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신규로 매수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은 이거는 무엇입니까? 네, 형사 고발 사건, 형사적입니다. 형사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형사 사건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리모델링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재건축보다 더 어려운 게 저는 리모델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아파트 3대 의문 사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